안녕하세요, 뱅커 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금리에 관한 얘기인데, 첫 페이지부터 이게 뭐냐, 웬 P&L이냐. 제가 작년 한 10월 정도, 그때 정도에 국채 선물, 3년 국채 선물 KTB 코리아 트레저리 번드 선물이죠. 그거를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았었어요. 롱 포지션이 뭐냐, 매수 포지션을 이제 잡은 건데, 금리가 내려갈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 채권을 산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채권 선물도 금리가 내려가면 오릅니다. 그때 최대 한 400계약 넘게 잡았었거든요. 한 계약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400계약 잡으려면 뭐 400억 필요한 게 아니라 한 4억 정도만 있어도 되거든요. 4억이 채 안 될 거예요. 그 증거금이. 근데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올라가지고 중간에 이게 평가 손실이 이렇게 매일매일 평가 손실이 이렇게 손익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제 포지션을 많이 잡으니까.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그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샀거든요. 근데 어느 하루에는 이렇게 뭐 평가 손실이 막 6천만 원 이렇게 막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리가 아, 떨어지기 시작했고 채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제 미국의 고용이 약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을 했는데 조금만 청산하고 저 위에다 걸어놨었거든요. 이제 그 주식도 팔 때 뭐 한 10% 오르면 팔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에 걸어놓고 한 15%에 걸어놨는데 15% 걸어놓은 것도 다 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위에 걸어놓은 것도 다 팔리고 다시 살 기회 안 주고 그대로 그냥 쭉 올라가 버려서 지금 현재 금리까지 온 겁니다. 그 국채 선물이. 그래서 그때 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는다고 그때 되게 운 좋게 어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금리가 급락을 시작해서 채권 가격이 올랐고 저도 이렇게 그때 당시 수익이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 142 917 780 요 정도 수익이 났었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다시 채권을 살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11월, 12월 하나도 트레이딩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빠지니까 채권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잖아요. 계속 못 잡고 있었어요. 계속 못 잡고 있었는데 1월 달에 오나? 아니 1월 달에도 기회가 안 왔고 드디어 기회가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내일 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금 22일 목요일 새벽 2시니까 이제 오늘이죠. 금통인데 금통위에서 뭐 금리가 내려갈 만한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한국 금통위는 동결 100%입니다. 예, 동결 한국 금통위 동결 100%. 이거 뭐 동결 안 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냥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예. 근데 이제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난 1월 금통위에서는 그 금리가 생각보다가 많이 내렸다. 채권 가격이 너무 올라왔다라는 거를 넌지시 암시를 해주셨거든요. 이주열이 아니죠.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암시를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금리가 조금씩 올라왔어요. 자, 지금 보시는 요 차트, 자, 요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요 차트가 미국 10년 채권 금리입니다. 여기가 연말이었고요. 여기가 쭉 올라갔다가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연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3%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거 제가 10분 전에 스크린샷 찍은 거거든요. 4.3% 돌파를 목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10년물이고요. 요거는 유럽 금리를 볼 때는 이제 독일 채권을 보는데 독일 10년물 그러니까 분드 채권 선물인데 미국은 아까 그 채권 금리가 그 일드로도 그 금리 수준으로도 상장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였고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채권 선물 가격이 이렇게 쭉 빠지는 거는 무슨 얘기냐?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의 금리가 드디어 연중 최저치 유럽 금리 선물이 연중 최저치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유럽 금리가 연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독일 10년 금리가. 자,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금리가 1월 달에 그렇게 내리더니 왜 금리가 자꾸 야금야금 올라가서 연중 최고치까지 다다랐냐? 이게 시장의 기대와 중앙은행의 마음과 중앙은행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가 좀 엇박이 많이 나 있었어요. 분명히 페드에서는 연말에 3회 정도 인하할 거라고 점도표를 찍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6회 인하로 그렇게 금리가 반영을 했어 버렸고요.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자, 여기다가 이제 적으면서 할게요. 이제 첫 금리 인하 시점을 2024년 3월에서 2023년 6월에서 3월로 그냥 땡겨 버린 겁니다. 3월로. 근데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 고용도 좋고 CPI는 안 떨어져. 금리가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려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인이 좀 보여야 되고, 그게 뭡니까? 일단 고용이 좀 꺾여야 돼요. 고용이 좀 꺾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금리를 왜 올렸죠? 물가가 오르니까 올렸잖아요. 근데 물가가 잡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한국은행도 그렇고 페드도 그렇고 레스트 마일이라 그래서 이제 2%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3%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이게 뭐 5%, 6%가 있던 게 3%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그 2%까지 가는 그 1%더 내려가는 그 물가 상승률이 2%까지 가는 그 레스트 마일이 힘들 거다라고 한국은행도 그랬고요. 이창용 총재도 그랬고, 뭐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그랬고, 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시장은 나 혼자 우리 눈 마주쳤으니까 우리 사귀는 거야. 우리 바로 3월 달에 금리 인하야. 어? 인플레이션 금방 다 잡힐 거야.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금리 인하 다 반영했다가 아닌가 봐 하면서 지금 이렇게 쭉 다시 금리가 올라온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금리가 올해 내려갈 거는 맞아요. 왜? 좀 경제 지표가 미국만 화랑이지 다 조금씩 꺾여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물가도 잡히고는 있어요. 그 마지막 레스트 마일이 잡히고 있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유로존 CPI인데, 자, 유로존 CPI YOY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 거 보이죠? 쭉 내려가는 거 보이죠? 네.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켜볼게요. 네, 좋네요. 네, 여기 쭉 내려가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 잡히고는 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도 잡히고는 있다. 그리고 미국을 보면 코어 CPI 보면은 내려는 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내려는 가고 있는데, 그리고 3.7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9로 생각보다가 느려지는 속도가 느리네, 낮아지는 속도가 느리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할 것 같았는데 아니다, 6월 달이다. 쭉 뒤로 밀려버리면서 금리가 오른 거죠. 자, 아까 위에 거는 방금 코어였고요. 이거는 코어가 아닌 일반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아까 위에는 이제 그 풀앤 에너지를 뺀 거고, 음식료와 이 변동성이 심한 이제 그 크루드 오일 가격, 뭐 가솔린 가격 이런 게 빠진 거고, 요거는 그게 다 들어간 건데, 얘도 보면은 3회 아직도 놀고 있어요. 이게 이때로 내려와야 돼요. 이때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채권 시장이 반응을 뜨겁게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2월 12일 날 예정되었던 금리가 그 CPI가 2.9대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3.1이 나와 버렸죠. 네. 이것 때문에 금리가 쭉 오른 겁니다. 쭉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한국은행, 자꾸 제가 내일이라 그러는데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 지금 벌써 지금 이제 영상 녹화하는 이 시간이 새벽 2시 11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8시간 정도 있으면 오전 10시 정도에
어, 발표가 되거든요. 10시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 분명히 이제 동결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잖아요. 2023년 1월부터 1년 내내 동결이죠. 1년 내내. 사실 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동결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도 시장에서는 이미 인하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미국, 한국, 유로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를 잠깐 볼게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3.5였잖아요. 아이고, 눈이 좀 어지러우시겠다. 자, 지금 요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한국은행 금리가 3.5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제자 기준으로 3년 국고채 금리가 3.4입니다. 원래 그 만기가 더 길면 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은 그 인하 반영을 한 반번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4 정도고 지금 이게 만약에 다시 한국은행 금리랑 국고채 금리랑 기준금리랑 붙어버리면 저가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인하는 기정 사실인데 그게 이제 6월 달에 만약에 첫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3.5였다가 이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현재 3.5였다가 3.5%였다가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바로 3.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국고채가 얘가 3.4%잖아요. 얘가 바로 기준금리보다 0.15%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인하만 하고 끝날 거냐? 아니죠. 이 인하만 하고 끝날 거 아니죠. 두 번, 세 번 인하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가속도인데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더 빠져야 되느냐? 금리 인하 반영하면 3.3, 3.2까지도 올해 3.15까지도 빠졌었거든요. 금리가 3.15%까지도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해 있을 거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일단 대응을 할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3년물 금리도 우리나라 금리도 내일 좀 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볼게요. 저 이제 국채 선물 사야 되니까 올해 저점이 104.25포인트인데 104.25포인트인데 3년물 내재 금리가 3년 선물의 3.5%일 때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104.23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올해 저점이 104.25잖아요. 그러니까 3.5에 사고 싶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어제 종가가 104.49 이게 3.4%고요. 금리 3.4%고 104.23이 3.5%예요. 그러면 이 언저리 왔을 때 한 5틱 한 10틱 사이 정도 104.28, 104.33 요 정도 사이 왔을 때는 이제 대기 매수가 그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선물 시장에. 지금도 오늘도 보면 매수 대기 잔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 저도 있을 거다. 물론 뭐 3월 달에 물가나 고용이 더 세서 이거 6월 달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국채 선물 3년물 차트인데 작년 연말에 이렇게까지 올랐었죠. 105.42까지 올랐었고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점 104.25입니다. 이렇게 급락해서 지표 쇼크로 미국 금리가 급등하니까 급락해서 출발했다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야금야금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지표 발표가 없으면 금리가 야금 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다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저는 사는 구간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사는 구간으로. 자, 지금 3월 자, 여기 이제 CME 패드 와치인데요. 요거 보시면 20324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4년 3월 20일 날 FOMC 미팅에서 현재 금리 5.25에서 5.5 동결할 확률이 93.5%. 원래 이게 동결할 확률이 한 50% 정도까지 낮아져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동결할 확률이 52%고 인하할 확률이 46%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그러니까 5대 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하 물 건너간 거죠. 3월 달에.
자, 그러면 5월 달에는 어떻게 되냐? 4월 달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없어요. 5월 달에 어떻게 되냐? 5월 달에도 동결 확률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나리오였죠. 처음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시나리오. 작년 12월 달에 이 정도 경제 상황이면 내년 6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하겠구나. 그때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은 싸지고 있고요. 근데 금리 인하는 그런데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인하를 하긴 할 거다. 답안지를 줬잖아요. FOMC 그 회의에서 연말 가면은 3번 인하할 거다라고 답안지를 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시장이 너무 빨리 반영했다가 나는 사귈 생각 없이 그냥 잠깐 눈만 맞췄는데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우리 진짜 눈만 맞춘 거였구나. 시장이 이제 자각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부터 다시 이제 지표인데, 지표를 봐도 정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3회 금리 인하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저가 맺었을 때는 버티면 이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6월 달 거예요. 11, 2, 6, 2, 4잖아요. 2024년 6월 12일 건데 25bp 인하가 52%, 동결이 26%입니다. 동결도 이 정도로 올라온 거는 이건 정말 높은 거예요. 동결 가능성을 아무도 안 봤어요. 연초에 0.6%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99%라는 거예요. 99.4%는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가 지금 동결도 26%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연말은 어떻게 돼 있냐? 연말은 역시나 5.5에서 이게 현재 금리잖아요. 5.25에서 5.5. 여기에서 시장은 현재 점도표 3회 인하가 아니라 4회 인하 정도까지 반영하고 있다. 31.9가 가장 높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요 사이 정도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가장 높고 4.5에서 4.75까지 작년 연말 시나리오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지표 살피면서 조금씩 기회 주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올 때까지 저는 지금 몇 달 기다린 거죠? 11월, 12월, 1월, 2월 22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4달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CPI에 중요한 게 지난번에는 이제 그 거주비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거주비 때문에 CPI가 높게 나왔는데 중고차 가격도 중요하거든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고차 지수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2월 달 것도 나왔는데 중고차 지수도 1월 달 대비해서 한 1% MOM으로도 month over month로도 떨어져 있고, 작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10%, 작년 동기간에 비하면 거의 10% 정도 떨어진 겁니다. 저도 지금 차를 바꾸려고, 중고차로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이럴 땐 뭐 해야 되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네. 조금 기다리면은 차가격이 더 싸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이게 사실 전기차가 어느 정도, 전기차 가격이 낮아진 것도 중고차 가격 하락에 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제 2월 초에 미국 최대가 아니고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규모 허츠 렌터카 있잖아요. 허츠 렌터카에서 테슬라 갖고 있던 거, 우리 이거 다 팔겠다. 우리 원래는 전체 보유 자동차의 25%까지를 전기차로 채우려고 하다가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빌린다. 그래서 한 25,000대를 매각한다고, 중고차 시장에 한 방에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테슬라 주가도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이 렌트카 업체들이 테슬라한테 진짜 큰 손이거든요. 한 번에 5만 대, 10만 대씩도 구매를 하는데 25,000K가 아니죠. 그냥 25,000대를 팔아버리겠다 시장에. 허츠가 팔면, 근데 이 중고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를 잘 모르고 샀겠습니까? 수리비, 유지비, 그리고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 2년 렌트를 냈다가 팔 때 생각하고 있던 가격이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손절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를. 그것 때문에 중고 전기차 가격이 더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가격이 그렇게 더 빠지는데 전기차 사겠습니까? 더 기다려 보겠죠. 일단 미국 2위 렌트카 업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1위는 어떻게 할 건지 3위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기다려 보겠죠. 일단 중고차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CPI에 좋은 거죠. 물가 중고차 가격이 물가에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급등해서 CPI가 급등했던 적도 있고 작년 거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물가가 낮아지는 속도가 어, 시장 예측 정도랑 비슷해지고 그러면 어, 2% 정도까지 다시 나이스하게 좀 내려와 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지표들을 하나씩 봐야 되는데 중고차 가격 지수가 어제 나온 중고차 가격 지수가 역시나 내려왔네. 이 논리를 강화하는 거죠. 아, 물가가 내려와야 되고 고용이 약해져야 되고 하는데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CPI는 우리를 놀래서 올라가거나 이러기보다는 시장 예상치만큼 나오거나 아니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